6장 수련에 관하여.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주에 보면은 낙마 사고를 그 구체적으로 수술하고 있죠. 이 사람은 말에서 넘어져가지고 죽어 직전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첫 줄에 보면 이성적인 사유나 교훈은 마음으로 기꺼이 다짐한들 그것만으로 우리를 행동에까지 이끌어 갈 만큼 강력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순응하도록 실제 경험을 통해 영혼을 단련해서 조행해 놓지 않으면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은 행동해야 할 때 필경 당하고 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학자가 이 탁월한 경지에 이르고자 했던 이들은 철학자들 중에서 은신처에 가만히 들어앉았던 운명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 시련에 뛰어들고 자발적 가난을 느끼고 노동과 고행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중한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단련을 했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이 죽는 일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죽는 일은 수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죽음으로 말하자면 한 번밖에는 경험해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은 그 죽음의 차가운 누식을 한번 맛보면 누구도 깨어나지 못한다.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이죠. 그렇지만 74쪽입니다. 중간에 죽음에 익숙해지게 하고 죽음을 어느 정도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다. 전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적어도 무익하지는 않게 우리를 보다 강하게 만들고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죽음을 경험해 볼 수는 있다. 잠 얘기합니다. 잠. 이 사람은 이제 기절한 경험이 있을 거고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쉽게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으로 나아가는가, 얼마나 유감없이 우리는 빛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는가. 만일 자연이 그것을 통해, 잠을 통해 우리를 살게끔 만든 것과 똑같이 죽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 생에 온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은, 하지만 숨이 넘어갈 만큼 심한 사고를 당해 쓰러져 모든 의식을 완전히 잃었던 사람이야말로 내 생각엔 죽음의 진정한 본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본 것이다. 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지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 죽는 순간이란 너무 짧고 순식간이란 필연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의 언저리이다. 죽음은 굉장히 짧대요. 저승으로 넘어가는 바른 그 순간에는 어떤 느낌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는 만큼 무슨 고통이나 불쾌감이 있을 거라고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이런 말 있죠. 실제로 죽음보다 죽음을 더 우리가 더 무서워하는 듯이, 그 보면은 많은 일들이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도 커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사는 것이 즐겁다 보니 병이 어찌나 끔찍하게 여겨졌던지 막상 병을 겪어보니 두려워했던 것에 비하면 그 고통이 무르고 흘러한 것 같다. 자신의 낙마 경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하인가? 그렇죠. 그 어쩌나 세게 자기는 말을 타고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상당히 그 나뒹굴어 가지고 거꾸로 매다 붙였다고 그러죠. 12발짝 넘어 죽어 널브러졌다는 얘기인데, 내가 딱 한 번 경험해 본 기절입니다. 기절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죽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얼굴과 이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77조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얼마간 나는 죽음과 친근하게 해준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영혼의 기능으로 말하자면 육체의 기능과 같은 과정을 겪으며 소생했다. 피범벅이 된 내가 보였다는 거죠. 이 보면 사실을 말하자면 전혀 불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와 같은 감미로움마저 섞여 있었다. 지금까지는 고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임종시의 기력이 쇠에 실신하는 이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시금 말하거니와 나는 늘 그들의 영혼도 육체도 깊은 잠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지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감각이 그토록 쇠했는데 영혼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만한 힘을 유지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처지의 비참함을 판단하고 느끼게 해줄 아무런 사고력이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동정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 80쪽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완전히 기절한 상태에서 손톱으로 웃옷을 벗으려고 해서 애를 썼지만 머리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동작도 많이 하니까 무의식적인 동작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충동이 그의 사지로 하여금 제 할 일을 하게 만들어 이성과는 관계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거기 81쪽에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보면 많은 짐승들,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은 뒤에 근육을 오그리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동물에서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죠. 허락도 받지 않고 떨리고 일어서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을 알고 있다. 우리의 껍데기만 건드리는 이런 움직임은 우리 것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심신이 모두 그것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자는 동안 발이나 손이 느끼는 아픔은 우리 것이 아니다. 정신하고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내에게 말을 주라고 명령할 생각까지 해내더라는 거죠. 주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배려는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지, 이런 말 했는지. 그것은 허망하고 구름 같은 생각들로 눈과 귀의 감각에서 생겨난 것이지 내게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생각들은 습관처럼 감각이 저 스스로 만들어낸 가벼운 효과였다. 사실 그동안 내 상태는 지극히 기분 좋고 편안했다. 남 때문에도 나 때문에도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 고통도 없는 어떤 무기력 극도의 쇠약이었다. 그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은 거짓없이 말하건대 그것은 아주 행복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판단력의 저하는 죽음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신체의 쇠약은 아무 느낌도 갖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었으니 말이다. 두세 시간 후에 되살아나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자 감각이 좀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자 고통에 빠져들었다. 다음 페이지로. 이, 3일 낮밤으로 어찌나 아프든지 다시 한번 그렇지만 훨씬 고통스럽게 다시 죽는 줄 알았다. 아직도 그때 받은 충격의 여파가 느껴진다. 그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생각이라 공포조차 거기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다. 벼락이 내 영혼을 후려친 것 같았고 마치 딴 세상에 돌아온 것 같았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84쪽에 사실 죽음에 익숙해지려면 그것과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수련에 대한 관하여라는 제목인데, 또 다른 또 주제가 하나 나와요. 다른 주제라기보다는 이것도 약간 수련과 관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85쪽에 보면 여섯 번째 줄에 관습이라는 관습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악덕으로 여기에 고집스럽게 금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섭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가정언은 언제나 붙어 다니는 듯은 허풍이 미운 것이다. 자가정언하면 허풍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어린애의 코를 풀어줘야 지금 코를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비유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은 관습에 대해서 이 관습이죠.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점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려 드는 마음엔 반드시 오만이 들어있기 마련이라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런 나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내 안에 그런 병증이 성향이 있는 이상 그것을 공표하기를 마다할 수 없고, 늘상 행할 뿐만 아니라 공표까지 한 그 가오를 감춰서도 안 된다. 위의 관습은 취하는 사람이 많다고 술을 단자는 거기다. 우리말은 구더기 무서워서 잠못 담그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만을 남용할 수는 없다.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규범은 우중의 가실에만 관련된다. 우리는 조심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6쪽에 보면은 그 오만이라면 그것이 왜 키케르 웅변으로 유명하잖아요. 키케르가 호르텐시우스, 자기 경쟁자겠죠. 이 사람의 웅변을 예를 안 들은 적이 지 웅변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호르텐시우스도 지 말 못하면 키케르 웅변을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저들의 말은 말로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두 번째 줄이죠. 업적과 행동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라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주로 내 사유를 그리는데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재라 행동으로 발현될 수가 없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장 신진 깊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행동을 일절 피하면서 살았다. 행적은 나 자신보다 운수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줄 것이다. 행위와 업적은 제 역할을 증명할 뿐 억측이나 추측이 아니고서는 그것들을 봐 나를 알 수는 없다. 나는 나를 통째로 펼쳐놓는다. 말을 하면 통째로 펼쳐놓고 행동은 일부분이라는 얘기 같아. 그렇게 행위와 업적은 제 역할을 증명할 뿐 억측이나 추측이 아니고서는 그것들을 봐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에세이를 쓰고 있는 것도 내가 여기에 쓰는 것은 그 새로운 패러그래프이죠. 중간에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이다, 나라는 거죠. 거기 보면 또 마지막 문장에 보면 사실보다 자기를 깎아내려 말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바보짓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한 급쟁이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성도 거짓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진실은 결코 흐물거리일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풀려 말하는 것, 그것 역시 항상 오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하면 말을 오만일 수가 있는데, 부풀려 말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과대 망상을 갖고 분별 없이 자기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이 악덕의 실체이다. 그것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자기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에 대한 생각하는 것을 더더욱 못하게 만드는 저 관습의 명령과 반대대로 하는 것이다. 관습은 지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라는 얘기죠. 오만은 생각에 깃든다. 해는 아주 조금만 거들 뿐이라는 거예요. 오만은 생각이지 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해는 아주 조금만 거들 뿐이다. 자기에게 전념하는 것이 저들에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부단히 사귀며 연마하는 것을 지나친 자기애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지나침은 자기를 피상적으로 더듬은 자, 자기가 이룬 일에서 자기를 보는 자 등등 해서 제3의 물건인 양 제 자신과 관계없는 것을 여기는 자들에게서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자기 아래만 내려다보면서 자기 지식에 도취하거든 지난 세기를 향해 눈을 들게 하라. 지나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봐라는 얘기죠.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용맹에 대해 달콤한 자만에 빠지거든 두 스키피오 인생을 스키피오가 있습니다. 그 카르타고 전쟁에 승리했던 그 스키피오하고 그 사람의 부친인가 그 삼촌인가 그 스키피오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의 가르침을 진작에 붙들고 늘어진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리하여 그 공부를 통해 저 자신을 멸시하게 이르렀기에 나 이 말이 좀 안 맞는지 않 멸시하기를 왜 그랬을까? 자뻑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멸시는 안 했겠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를 멸시하는 건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 어리석은 사람은 소행이라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는 hen자라 불릴 만한 유일한 인물로 간주되었다. 자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겠죠. 누구든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 입으로 담대히 자기를 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관습,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악덕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말하라는 얘기죠. 자기의 그 어떤 겸손이라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자기 입으로 담대히 자기를 알리게 하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자기의 무지를 알라는 얘기죠. 소크라테스 얘기는. 근데 저 자신을 멸시하기에 이렇다는 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죽는 것까지 너무 멸시라는 표현이 좀 과한 표현 같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오만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멸시라기보다는 자기를 이제 뭐라 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 이렇게 낮춘다. 그렇지 겸손의 표현만 하면 되는데 멸시는 전 단어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신이 없어져도 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싸웠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죽음까지는 그랬을까? 그냥 너 자신을 알라라는 내가 내 아는 게 별로 없다. 내 무지를 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어떤 어떤 철학적인 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뭐라나 그 상황까지도 그런 게 의미가 아닐까? 그냥 저는 너무 앞서.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몰라. 공부를 통해 저 자신을 멸시하게 이렇게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멸시했다는 자기가 너무 아는 게 없다고 자신을 스스로 알아차렸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 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